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구, 도시성장전략구,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 때에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주택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340쪽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양주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시설 등 지역 현안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등 일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일련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상정하여 연내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를 보완하고 자연취락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 완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노력한 결과 2020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우리시가 국토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경관 및 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은 우리시가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기관 표창과 대한민국 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관 표창 등 대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관으로 저소득층 임차가구 4,899가구에 69여 원을 주거비로 지원하고 45가구에 대한 수선비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회관 53개소에 2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수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및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2020년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덕정 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허가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500여 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산림휴양가 소관으로는 가막산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인kop정봉 암벽테크와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등산로 숲길 46km의 정비와 불곡산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비전 및 정책 목표는 인물 내용으로 가름드리고 345쪽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47쪽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적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계획관리지역 등 송장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국계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에 따라 비시거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계획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각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 제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인허가 등 민간 제한 사업의 행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양주시 경관계획 제술입니다.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2017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을 상해계획의 변경 사항과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개발지역 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내년도 주민주거 사업은 17억 1천만 원으로 만성 일동 마을회관 건립 등 5건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지역 관리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위주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관으로 35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73억 원보다 55%가 증가한 113억여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된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3개 마을회관에 신축 및 보수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5개 광고물 정비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쉼터형 홍보 공간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용 저단용 현수막 게시들을 설치해서 공공단체 불법 현수막 근절로 정돈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수거보상제 확대 등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 소관으로 365쪽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 품질 향상과 원스톱 지적 민원 처리로 지적행정 전산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소 지적도 구축 시 도출된 집어넣는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절차를 등기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구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 홍보하여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 또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불부합지가 1만여의 필지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4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덕정도시 재생지구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67조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은 미래 사회에 걸맞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 버스 정류장, 야외 공연장, 5개 대피소 등에 대하여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원룸 등 다가구 주택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조 개별 공시지가 조성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 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371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동호 및 올바른 농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로 375쪽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14억 9,400만 원으로 조림 사업 50헥타와 정책 숲 가꾸기 685헥타를 추진하여 조림목의 정상 생육을 유도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임도신설 및 정비사업은 산림 경영 및 목재 생산 등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 개설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00만 원으로 임도 개설 1km와 임도 정비 및 구조 개량 5km를 추진하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상도 수상하시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상, 그 대외적인 성과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네,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347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도시 계획 관리 수리, 이제 본의원이 좀 다녀보니까 그 도시계획이 뭐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저 과거에 이제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하고 또 읍면 지역 있죠. 비도시 지역. 예, 비도시 지역. 예, 예. 그 비도시 지역에도 가서 보니까 그 일종 주거 지역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그 일종 주거 지역이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빌라를 져서 이렇게 이제 분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데가 그 특히 농촌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면에 그 도시권은 일정 주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도시계획 할 때 좀 그런 거를 좀 잘 판단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임직은 의원님 그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주거 지역에 용도적 변경 상향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자연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이 많고, 지금 뭐 북부 지역이나 또 서부 지역에는 그렇게 뭐 신청이 기존에 추진하던 어떤 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어떤 사업성 때문에 그런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35 그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에까지 완료가 되면은 내년엔 그걸 따라서 도시관리 전체적인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그 공장이 많은 지역에 전부 저희가 공업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반 공업적으로. 근데 중간에 우리는 싫다. 전부 그냥 우리는 주거적으로 해달라. 이제 그 어떤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주거적으로 많이 변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재정비 할 때는 그쪽 지역의 특성에 살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 같은데 본인이 가보니까 일종 주거 지역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음식물 처리장 한 2군데 있고 축사가 다수가 있고 일종 주거 지역으로서 물론 동두천하고는 가깝지만 빌라를 한 채도 짓지 못하고, 그런 데는 뭐 계획거지역으로 가서 뭐 공장을 진다든가 또 어디 뭐 다른 면 단위 지역에 가면 그 공원 부지로 뭐 지정이 돼 있는데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해더라도 과연 그 공원에 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계획 하시면서 정말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막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그 행정감사 때 이제 그 인허가 관련해서 그 용역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류도 제출도 안 하고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시에 인허가 부서에서 빨리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전 상당히 본의원도 이제 직접 민원을 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과장님이나 뭐 팀장 전화해 보면은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서류 왜 빨리 안 주냐고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 때 이제 본인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좀 용역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페널티라든가 이거를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거는 좀 개선 뭐 이런 걸 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심심치 않게 계속 그 오는 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건축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빨리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맡은 그 건축사나 아니면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는 접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사실은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 코로나 이후 전에 그 전에 19년도에는 건축사나 아니면은 저 토목 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집합 교육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리 관계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올해는 그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또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먼저 예방 조치 한 다음 내년 또 집합 교육이 좀 풀리면 또 저희가 그대로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셨고요. 네. 또 이 설계사무소에서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독촉을 하니까 그 일단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 허가과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이제 보안을 내면 뭐 3주 뭐 계속해서 뭐 2달, 3달 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빨리 안 해준다. 저 용역사가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감사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접수되면은 지금 접수 통보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민원인한테. 아니, 통보를 하는데 예. 이제 보안이 예. 떨어질지 않을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용역사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의원도 이제 여러 건 이제 민원 접하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이제 여기 허가과장님한테 전화하면은 뭐 보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시에서 빨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요거 누가 먹어요? 양주시청에서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뭐 제가 감사 담당 감사 할 때도 외부 청렴도하고도 직결돼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설계사무소의 교육을 통해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주십사라고 이제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좀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본의원이 지난번에 시정 업무보고 때도 조정지역 많이 얘기했는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잘 대처를 해서 이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대로 12월 달이나 뭐 향후 1년 1월 달에 조정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성수는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예, 주택 상승률보다 경기도 경제 성장률이 주택 상승률이 양주시가 높았었는데 9월 달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성수는 된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대응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시남 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예, 이제 본의원이 늘 이제 감악산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뭐 시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죠. 예, 국장님도 그때 계셨고 네네. 그래서 뭐 상당히 그래도 가신 의원님들이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그 감악산이 아마 양주에서는 가장 훌륭한 산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지고 물론 이제
뭐 파주하고 연천하고 뭐 겹쳐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각종 좋은 시설이 파주에만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름다리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 가막산이 본의원이 뭐 인터넷 쳐보면은 양주의 가막산으로는 안 나오더라고. 가막산 치면은 뭐 가막산 주유소, 가막산 식당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속해서 지금 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야영장, 숲속 야영장. 예, 예. 전에는 좀 뭐 모노레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이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좀 잘라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모노레일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짚라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홍성표 의원님 뭐 집라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뭐 예. 사업하면 아마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 거고요. 이거 저 보니까 뭐 매장문화재 지표 뭐 매장문화재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지금 시설 해놓은 것도 그 시민들이 가보고 뭐 잘했다 잘해놨다고 이렇게 뭐 전망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해놔서 잘 됐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 가막산 관계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저 남면 지역이나 또 시민들 아마 야영장 잘 해놓으면 많이 올 겁니다. 본의원이 그 뭐 전국에 산 다 다녀봤는데 가막산 산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산입니다. 호수도 있고 산하고 호수가 같이 있는 산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가시는 분도 호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또 신암 저수지가 또 멋있는 호수, 뭐 그냥 둥그런 호수가 아니고 경치도 괜찮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주시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이제 국장님께서 뭐 시정 업무에 그 최선을 다해 주셔 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형태의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 불편 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뭐 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12월 달 예산 때도 뭐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산 끝낼 때까지. 저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호 의원입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장관상도 뭐 이렇게 수상도 하시고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이거 한 가지 벌써 우리 임재근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거 다 그렇고 351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비 지역, 우리 지역이 이제 장흥이나 양주 일동 쪽에 보면 지비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게 좀 많았고, 뭐 법이 그러니까 뭐 국민으로서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만송 일통하고 거기 저 마래간 예, 거기 저기 장흥하고 두 군데죠? 예, 만송인통하고 삼성일리 마을에 그렇죠? 갑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토지까지 해서 다 확보해서 다 진행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17억 100만 원으로 다 처리할 그러게요. 계획이 그동안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구나. 올 봄에 이렇게 좀 하회 전시 판매 시설에 대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재명 도지사께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고 해서 어떤 그
하회인들의 어떤 생존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현행 법하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줬으면 해서요. 그 현행 그 화해 전시 판매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화해 저장 전시 판매를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지금 이제 이 문제 됐던 게 3할이 그 네. 화해 전시장 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많은 이제 대화도 나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는 이제 시장이 화해 시설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만 허용이 됐습니다. 판매 시설이. 그럼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 예, 안 되고? 됐습니다. 예, 안 되고 예, 판매는 시장이 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아까 여기도 옆에다 표기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해달라. 화해가 조합이 다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예. 조합이 설치하는 것을 이제 예, 허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농업협동조합이 지금 돼 있는 건 한국화해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꽃을 다루는 데는 일반 농협도 그럼 가능한가요? 전시 판매장을 만들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조합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또 단위 농협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죠?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일반 이 화훼 농가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 농업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 할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그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이제 이 화훼 단지에서 다른 생산 농가에서 그 출하되는 화훼를 갖고 와가지고 그 화분에 식재해가지고 이제 뭐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양분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유지하려는 경우는 그 화훼로 재배하는 걸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이 그 농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훼를 재배하는 행위 기준으로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그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합 결성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그 경기도에서 많이 협조가 있어가지고 그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됐고 거기서 지금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예, 뭐 그동안에 참 많은 애로사항이었었는데 이런 네. 부분을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경기도나 이렇게 국토부로 이렇게 참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예. 하여튼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포괄적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하면 이제 이 부분도 그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그러게. 지금, 예, 그럼 건의가 됐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면 되겠어, 그죠? 예, 그럼 관련 일단은 법에 이제 의해서-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 수고들 많으셨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하나만 더 여쭙게요. 지금 상반기 개발 제한 구역 내 그 단절 토지 및 관통대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해 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단절 토지가 두 군데인데 예. 26,400 해배가 있는데 요 두 군데가 어디죠? 단절 토지가? 지금 그 개발지역 그 관리 지역내 그 대부분이 다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장 쪽하고 그 양주 동쪽에 이쪽에 이제 그러게 아니 왜냐면 예. 이런 데 민원이 많은 쪽에 예. 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부분들을 잘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통대지는 뭐 이렇게 그 전에도 이거 한번 다 싹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도 꽤 많죠. 70필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 아니 조사가 여기서 뭐 이렇게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도 보면 몰라서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도로에도 이름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전수 파악을 해서 이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모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통보가 다 갔나요? 아니 그 본인들한테 통보가지는 않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할 거고 그럼 이제 내년에 하면은 이제 어떻게 공람은 언제쯤 할 거예요? 공람 이제 그 이 평가에서 한 내년 중순경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중순?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조서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필지별로? 예, 지금 그 어느 정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튼 그러면 그 조서 준비된 거를 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이럴 때 좀 많이 좀 그 불편한 상황을 해소해 줘야 되니까 예, 좀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 기관 및 개인 표창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356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5개소를 했고 또 37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35개소만 실시했고 2개소가 실패 포기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서강 아침의 빛 그곳과 대박 노블랜드가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지원 사업 현황에 2019년도에 보니까 주택과장이 대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의욕은 좋은데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3분의 2 행역을 3분의 2 그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그 아파트 단지 내 분쟁 상황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의무적 단지가 28개소, 임의적 단지가 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임의적 단지라 하면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의무적 단지는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들 그런 단지고 그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그 300세대 미만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300세대 예를 들어 뭐 미만을 명지 아파트 이런 것들 임의적 실천해. 단지라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소규모 이렇게 단지도 지금 6개소 또 1개소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특히 이런 쪽에는 안전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저희가 뭐 이양제 말씀 나오신 길에 저희가 이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임의적 이제 그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20년 이상 넘었고 지금까지 현재 그 의무적 단지 이렇게 아파트 쭉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 법령상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그 김정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법안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좀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2천만 원 이내 80%를 이렇게 지원해더라도 실제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자부담이 예, 부족해서 예. 짧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신청하는 곳은 뭐 중복돼서 매년 지원받는 곳도 있는가 하면 전혀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들은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균등 분배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나가다 보면 이제 일단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시급한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급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간혹 예를 들어 뭐 서로 그 단지 내에서 서로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매년 신청하는데 간단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해당 없는 것도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이 지금 본 의원 눈에는 들어오는데
뭐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안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계속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 어디인지 좀 파악하셔서 더욱더 권유를 많이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51쪽 아까 우리 이해창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송 일통 마을회관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현황을 지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송 일통 마을회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이제 그 내년 예산으로 올해 금년도 내년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 이제 그 사업비는 이제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 면적 한 그 198평방미터로 해서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 내년도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회관 건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비 확보가 되어서 시작되는 거죠? 예.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국비하고 예. 시비입니다. 예. 시비도 들어가지만 네. 도비 확보가 되어서 시작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저희 역시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모든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셔서 도사업들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명판 이것들이 지금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뭐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 홍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개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 번호판이 지금 훼손이 돼서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새로이 교체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요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정비가 언제 되며 계속 그렇게 표기가 되며 뭐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 명판서부터 건물 번호판까지 모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일부 그 훼손된 건 고쳤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들은 다 다시 재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예. 꼭 이게 지금 각각의 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가구당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좀 미관에 대해서 신경도 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개 강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본 의원이 지금 꼭 1년 된 것 같습니다. 5개 강고물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고 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연계해서 함께 간담회도 갖고 앞으로 양주시 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흡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물에 설치된 지주 간판들이 지금 많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예,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5개 강건물 전수조사를 이제 했는데 총 약 만 건 정도가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 3,000건 정도가 이제 그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주택가의 그 광고물의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덕계동 지역에 약 40-50군데 정도 먼저 그 시정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와 이제 인력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과 또 양성화 조치를 해서 그냥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의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또 한다라면 시민들이 아마 아우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거를 시민의 불편과 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러한 대안 마련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마구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지금 3천 건을 지금 적발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에는 수도 없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불법 지주 간판과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그동안 계속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전수조사하고 지금 실시하는데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상인들의 아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마음을 헤아리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이 좀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을 보시면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회에서도 이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회와 함께 일단 일제 조사를 해서 10,000건 중에 3,000건이 이제 위법사 있는 걸 하고 그거를 한 번에 해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좀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그 소상공인용 쉼터형 홍보 공간도 좀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그냥 그 지주 간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유동 광고물이라고 에어라이트 그다음에 현수막이 이제 가장 큽니다. 암만 도시 잘하는 뭐합니까? 그 현수막이 다 그냥 도시를 다 망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그 광고물에 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그 뭐 또 행정기관도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좀 자, 예, 과장님, 그 불법 현수막을 마구마구 거는데 그 왜 걸까요? 그 불법 현수막을?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겠죠. 준법 의식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지주 간판보다 그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홍보 효과가 좋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홍보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정 게시다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이 왜 난립할까 그 이유도 지금 고민해 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마련을 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지주 간판이고 이런 것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를 제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결할 거냐 그러면 서로 미루십니다. 이거는 저희 5개 광고 담당이 아니다. 하천 저명 부지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하천 그쪽 담당이 해야 된다. 서로 미루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별로 연계를 해서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겠다 하라는 먼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각가의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각가의 우리는 아니다, 우리과는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우리과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불법이 난립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하천 도로부지 점령 허가를 얻어가고 딱 세웠어요, 지주를. 근데 알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5개 광고물에 보면 가로 150, 세로 50 다 있는데 그거 규격 맞추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 뭐 3배 이상 이렇게 크기로 해서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결국에는 서로 쟁점이 돼서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이거 총대 메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 보면 책임 안 지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지금 문제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 지금 심지어는 스쿨존이라는 그 간판을 뽑아버리고 개인 간판을 거기다 묻는 그러한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 무법천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뭐 지금 이제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한 군데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불법 그러니까 연계를 간판은 하시라는 그래서 거예요. 연대서 하겠다는 얘기죠. 간판은 주택가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하천의 불법 점용이면은 또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누구하고 누구 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연계를 하려는데 연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간판 설치 허가를 내려면은 그러면은 입지에 대한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다가 공작물 설치를 허가를 하려고 그런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허가가 된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도 저희 법에 주택법에서 관계가 없으면은 저희가 처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하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제 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허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법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그냥 그런 협의도 없이 허가 신청도 없이 무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그 무법으로 거기다 걸 때는 얼마나 장사라든가 사업이 안 되면 나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업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통합적으로 지주 간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쑥 들어가 계신 곳들의 사업장을 알리기 위한 간판들을 좀 정립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랬더니 전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팀장이 오셔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통합형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고자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